그래서 지난주에 아무튼 이제 그 잃는 사람들 특징, 그죠? 어떤 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잃느냐, 어떤 투자자들이 잃느냐, 어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이제 연장해서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샀을 때 그걸 언제 샀느냐, 이게 매수를 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매수를 했는데 언제 했느냐, 언제. 이 언제가 중요해요, 언제가. 언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이걸 이제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타이밍이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언제 했느냐, 언제. 언제. 그래서 그 언제가 언제냐. 이 존 템플턴 얘기하는 그 언제라는 게 언제냐. 그래서 이제 존 템플턴은 이 남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남. 그 남들이 내가 매수할 때가 남들이 살 때 샀냐, 남들이 팔 때 샀냐, 이 얘기죠. 제가 인간지표 얘기하면서 그 인간지표하고 반대로 해야 된다.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인간지표하고 반대로 해야 된다. 보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남을 기준으로, 여기서 남이라는 게, 제가 여기 존 템플 얘기하는 남이, 이게 인간지표를 얘기한 거예요. 인간지표. 그쵸. 그러니까 여기 존 템플턴도 여기 책 쭉 보시면 그 경제지표에서 얘기한 건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그 인간지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그 경제지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 템플턴도. 경제지표 가지고. 이렇게 돈을 크게 버신 분들은 경제지표 얘기 안 는다니까요. 워런 버핏이 경제지표 얘기한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워런 버핏이 경제지표 어쩌고저쩌고. 워런 버핏이 지금 막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워런 버핏이 지금 막 금리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올리는 거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 저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워런 버핏한테는 그 금리 뭐 자이언트 올리고 빅스텝 올리고 0.75 올리고 1% 올리고 1%를 아직 올리지도 않았지만 거기에서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전혀 반응을 않잖아요. 괜히 그냥 어설픈 전문가들하고 어설픈 개인 투자자들, 유튜버는 어설픈 분들, 그런 분들만 그냥 그 경제 지표가 막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막 얘기를 하지만, 정작 주식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세계적으로 주식에서 가장 큰 돈을 번 워런 버핏 같은 분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남들이 살 때 샀냐 아니면 남들이 팔 때 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 언제 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잃는 사람들은 언제 샀냐, 언제 샀겠어요. 잃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죠.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면 손실을 사는 것마다 쭉쭉 손실이 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지표가 뭐냐? 그게 간단하다.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게 인간지표다, 그게. 응? 그래서 내가 인간지표가 되면 안 되고, 제가 했잖아요. 여기 수강생분들이 인간지표가 되면 안 되고, 수강생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간지표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 어떤 종목을 사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손실을 원금도 찾지를 못할 상태로 손실이 크게 나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언제 사냐? 이것은 분명히 이거 100%라는 얘기죠. 100%. 100%. 남들이 남들이 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남들이다. 이게 99% 개인이죠. 99% 개인. 99% 개인. 100명 중에 99명이 샀을 때, 그 상위 1% 빼고 100명 중에 99명이 샀을 때, 그러니까 남들이 다 산 거죠. 나 빼고 남들이 다 샀을 때, 그때 샀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제 존 템플도 무슨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인간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마다 떨어지고 내가 사는 것마다 손실이 나고
내가 사는 것마다 수익을 내고 팔지를 못한다. 그것은 내가 언제 샀다는 거예요. 결국 남들이 다 살 때 샀다는 것이죠. 남들이. 그런데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드린 종목 말고 본인들이, 이게 저희 수강생분들이 제가 제 강의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종목들, 제가 드린 종목 말고 본인들이 사는 종목, 그래서 그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많으세요, 보면은. 이게 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주식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제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주식을 했던 분들은 제 강의 들어오고 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얘기가 그 부분이에요. 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쪽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계좌 관리라든지 원금 회복이라든지 뭐 그런 설명들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로 하셔서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들이 산 거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돈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쉽게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100%라는 게 없으니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종목을 팔으라고 했는데 팔고 나서 올라간다든지 이래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더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누구 원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딱딱딱 정리를 해야지. 그런 부분들은. 자, 기다릴 건지 손절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이 존 템플턴이 쓴 책, 이 책을 읽고 저희가 공부하는 것도 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뭐 이러려고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언제 사야 되냐. 남들이 팔 때 사야 된다. 남들이 살 때 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남들이 살 때가 아니고 남들이 살 때 사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남들이 팔 때 사야 된다. 남들이 팔 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않다는 거죠. 남들이 팔 때 산다는. 남들이 살 때 같이 사는 건 쉬운데, 그렇죠. 비트코인도 예를 들면, 그쵸. 지금 막 남들이 사면은 사기가 쉽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살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나만 살려니까. 주위 사람들은 안 살고, 우리 있는 것도 팔고 그러는데, 나만 살려니까. 남들이 팔 때 산다는 게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남들이 팔 때 사는 게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 그러니까 남들이 팔 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전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실전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전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음봉에 사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음봉에 매수를 하시라는 게, 제 종목 들 때마다 음봉에 사라는 게 이렇게 남들이 팔 때 사라는 거죠. 남들이 팔 때. 음봉이 왜 나오겠어요? 남들이 파니까 음봉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남들이 팔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음봉이. 남들이 팔 때. 그러니까 그 음봉에 남들이 팔 때 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제가 그때 존 템플턴 있잖아요. 존 템플턴이 이게 싸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사는 거.
싸게 사는 것은 이제 투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인생 전반에 대해서 그랬다는 얘기. 이게 존 태플턴 같은 경우에 그랬다는 얘기죠. 존 태플턴은 투자할 때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필요한 어떤 걸 살 때도 비싸게 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 태플턴은 싸게 사고 그것도 그 조금 싸게가 아니고 굉장히 싸게 파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인생 철학이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싸게 산다는 것이 이제 이게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그 생활에서도 그랬다. 이 존 태플턴 같은 경우 그랬다는 얘기죠. 존 태플턴. 자, 그래서 본인의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존 태플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직후에 예,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입의 반, 보세요. 수입의 반. 수입의 50%. 이게 본인이 버는 거의 50%는 꾸준히 저축을 했다니, 저축을. 그러니까 이제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직원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이게 존 템플턴은 평소에는 이렇게 저축을 해요, 저축을.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떤 수익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존 템플턴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한다, 저축을. 그러면 저축을 해서, 이게 존 템플턴 같이 저축을 해서, 여기에서 은행에서 이렇게 예금 금리나 이렇게 적금 금리를 받으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적금 금리나 예금 금리, 이 금리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거예요. 종잣돈.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 종잣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종잣돈을 가지고 바로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종잣돈을 어떤 저축을 통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같으면 2020년 3월처럼 이렇게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그때 저축했던 돈을 다 찾아가지고 베팅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존 템플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존 템플턴은 이 저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존 템플턴은. 그럼 지금 그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떠나서 지금 은행에 예금 적금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그 적금 들고 예금 들고 그렇게 해서 그 돈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2년 전에 그 2020년 3월처럼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 딱 들어오려고 지금 떠났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거 아니다. 그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2020년 3월처럼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지금 시장을 떠난 이 동학개미들이 지금 거의 다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동학개미들이 지금 거의 다 떠났대요. 지금 아무튼 그 계좌들을 보면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거의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은행에 적금 예금으로 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가 있다가 지금 그 동학개미들이 시장이 폭락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떠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그 동학개미들은 그럴 거예요. 봐. 내가 잘 떠났지.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나니까 이런 그 시장이 폭락이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잘 피했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하겠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아무튼 피할 때를 잘 알고 피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존 템플턴은 이게 이제 그 폭락장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 종잣돈을 언제 쓰려고 하냐니, 언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죠. 존 템플턴 1달러의 수입이란 것은 결국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거나 일해서 어떤 소득이 생기면 그거의 50센트, 이게 절반이죠.를 저축하고 그 돈으로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존 태플턴하고 그 존 태플턴의 이게 아내, 그러니까 이 둘이가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주식밖에 없으니 주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박앤헌터. 박앤헌터가 뭐예요? 박앤헌터. 싸게 산다는 거죠. 싸게. 박앤헌터. 이게 우리가 박앤세일을 그러잖아요. 박앤세일 하는데 이게 박앤헌터. 그래서
바겐 헌터로 살았다. 그러니까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이 주식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바겐 헌터로 살았다. 바겐 헌터로. 그러니 종잣돈이 남들보다 배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버는 거에 반은 이렇게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어 가고, 또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바겐헌터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이분은 거의 이제 본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게 결국 중고를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새로 신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신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그죠? 한 번도 안 쓴 그런 새로운 상품을 쓰는 게 아니고 중고를 산다는 거예요. 중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설명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그 10년 전, 20년 전 제가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매 학기 그 설명을 드렸어요. 매 학기.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 자금은 적고 투자는 해야 되겠고, 투자할 자금이 없거나 아무튼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게 투자할 자금이 아예 없거나 투자할 자금이 적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 10년 전, 20년 전, 특히 이제 20년 전 강의 제가 처음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은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계속 뭘 비교해 드렸냐면, 이게 이제 차를 살 때, 새 차를 샀을 때하고, 이게 중고차를 샀을 때하고, 이게 중고차가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가 아니고, 그래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 중고차를 샀을 때하고, 새 차를 샀을 때하고, 중고차를 샀을 때하고, 여기에서, 이 비용에서 차이.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설명을 그 20년 전에 계속 한 10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새 차를 사지 말고 중고차를 사라, 중고차를. 그래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아무튼, 그렇죠. 그 새 차라는 것은 새 차 사가지고 하루만 지나도 중고차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중고차 이렇게 관리 잘 된 거, 이런 거 잘 사서 본인이 좀 잘 관리해 가면서 쓰면은, 그러면 그 새 차 사는 거에 거의 반값으로 중고차 값을 살 수가, 감가상각이 빠르잖아요, 새 차가 보면은.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새 차하고 중고차하고 요 차액 생기는 이 차이가 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이걸 종잣돈으로 써라, 종잣돈으로. 그러니까 자꾸 돈 없다고 오지 말고 아무튼 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돈이 없다고 자꾸 한다고 해서 또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 거고, 본인이 이렇게 소비하는 것 중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이제 이 새 차하고 중고차하고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1시간 정도 쭉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제 카드 얘기, 그때 이제 지금처럼 체크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신용카드 쓰는 거하고, 그래서 이 신용카드 할부를 얘기한 거죠. 할부. 지금은 이제 현금 들고 다니는 분들 없지만, 그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되게 본인들 지갑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쓸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지 말고 할부가 드는 신용카드 다 없애버리고, 신용카드, 할부가 드는 신용카드 만들지도 말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월 초에 지갑에 딱 30만 원, 50만 원 딱 넣고, 그 30만 원, 50만 원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서, 그게 10일을 쓰는지 일주일을 쓰는지 보름을 쓰는지 그 한번 써봐라.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마 한 달 동안 쓰는 돈이 많이 절약이 될 거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 테프리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자꾸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종잣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만들 생각을 해야죠. 만들 생각. 그러면은 종잣돈을 만들려면 결국은 내 소득은 이렇게 일정한데, 내 소득은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일정하게. 여기서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소득의 변동폭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디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회사에 다니거나, 뭐 공무원 하시든 뭘 하든, 아무튼 이렇게 소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변동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큰 변동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소득은 어느 정도 일정한데 여기에서 내가 투자 자금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 내려면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냐? 결국 본인들이 이렇게 소비하는 쪽을 소비하는 쪽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비하는 줄이는 수밖에 줄이는 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소비하는 쪽을 줄여서 투자 자금을 늘려갈 거냐.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템플턴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도 박앤헌터로 살았다. 그러면 템플턴은 거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거의 다 중고로 샀다는 얘기죠. 보면은 중고로 사는데 중고를 사다 보면 이제 물건은 괜찮은데 아주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들은 이제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걸 사게 되면 본인이 그걸 통해서 투자 자금을 자꾸 이렇게 키워갈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 자 이제 그게 이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생활화돼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존 템플턴이 이렇게 이제 큰 수익을 낸 것은 일단은 이렇게 사는데 살 때 최대한 싸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주식이 됐든 본인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사든 했을 때 그 새로운 물건을 살 때는 신상품을 살 때는 뭐 해서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건 다 정품이니까 그런 데서는 그뭐 거기서는 그 아무튼 싸게 살 수가 없죠. 그런 데서는 다 그 제값에 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고 제품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협상하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종류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싼 물건, 여기 지금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싼 물건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다, 발품을.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분은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목적이 뭐냐? 싸게 사는데 그냥 싼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싼 거. 이게 엄청 싸야 된다는 거죠. 엄청 싸야 된다. 이게 그냥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물건들은 엄청 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튼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물건들을 아주 싼 값으로 이게 사니까 본인들이 어떤 소비에서 드는 어떤 그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요. 그 어떤 침대용 어떤 소파를 이게 200달러짜리인데 5달러에 산 적도 있었다. 이런 파격적인 거래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그 200달러짜리 소파를 5달러에 샀으니까 그냥 거의 공짜 비슷하게 산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존 템플턴은 이제 살 때 이렇게 싸게 사는 걸 좋아했다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을 살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주식을 살 때도 조금 싼 주식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냥 아주 엄청나게 싸져 있어야 그 지난주에 제가 뭐 OCI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싸진 게 아니고, 그냥 10%, 20% 싸진 이런 주식이 아니고, 아무튼 막 마이너스 80%, 90%,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보면 막 80%, 90% 이렇게 싸져 있는 종목들, 그 이런 종목들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막 물건을 싸게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패턴이 중요한 거죠. 패턴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패턴이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싼 이런 물건들을 사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이게 싸게 사면은 여기서 200달러를 5달러에 샀으면 여기서 150달러가 세이브가 된 거잖아요. 150달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된 건데 그럼 이 150달러는 어디 가냐? 이 150달러가 투자로 간다는 거죠. 투자로. 투자 자금으로. 투자 종잣돈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중고 제품을 산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게 물건, 이게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는 돈을 최대한으로 아껴 놓고 아껴서 쓰고, 대신에 그렇게 아껴진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사는데 쓰는 게 아니고, 그 아낀 만큼의 돈을 가지고 투자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투자 자금.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계속 늘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쓰는 것은 최대한으로 아무튼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어떤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거기서 세이브된 만큼, 전략된 만큼의 투자 자금을 늘려가고, 그 다음에 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은 또 크게 나고, 그러니까 이분의 자산은 뭐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싸게 사는 걸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싸다는 게 뭐냐? 이게 싸다는 게 뭐냐? 싸다는 게 이게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는 게 뭐냐? 이게 존 템플턴이 생각하는 싸다는 게 뭐냐? 요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죠. 존 템플턴이 생각하는 싸다는 게 뭐냐? 자, 그래서 존 템플턴이 얘기하는 이 싸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싸다는 이 개념은 남들하고 이 존 템플턴하고는 좀 다르다 이 얘기죠. 이게 존 템플턴 싸다고 하면 10%, 20%, 30%싼 것은 싸다고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존 템플턴은 10%, 20%, 30% 싸고 이런 것은 싸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존 템플턴이 생각한 것은 존 템플턴이 생각하는 이게 이제 이 저가 거래, 아까 바겐헌터라고 했잖아요. 저가 거래는 실제 가격의 한 80% 정도 할인된 가격, 80% 이상 할인된 가격. 80%.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100만 원짜리인데 그게 한 2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아주 싸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 간다든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80만 원 간다든지 70만 원 간다든지 그러면 싸다고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 템플더 같은 경우는 보통 게 그 가격에, 그렇죠. 보통 가격의 한 80% 정도 할인된 가격,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을 싸다. 이렇게 8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을 싸다. 이렇게 생각한다. 싸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이게 존 템플이 생각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70%, 80% 이렇게 싸져 있어야, 그래야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면 싸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존 템플턴은 이걸 이제 가치 투자라고 얘기 않지만, 그렇잖아요. 가치 대비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와 있으면 그게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가치 투자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할인된 물건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렵다.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80% 정도 할인된 이런 것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주식으로 얘기하면 종목이 되는 거죠. 종목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존 템플턴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에 이렇게 2200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이제 고점 대비,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이 고점, 여기 고점 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면 마이너스 50%고, 여기서 반토막이면, 이 반의 반토막이면 그게 마이너스 한 75%다.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것도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75%를 넘어서 거의 한 75%에서 마이너스 한 80% 정도 이렇게 와 있어야 이게 싸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제 개인들은 고점 대비 여기서 5%, 10%, 2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렇죠.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면은 보통 개인들은 이게 싸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싸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산 거잖아요. 많이 산 거잖아요. 응?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우리 시장에서 같은 종목이 이렇게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80% 이렇게
이렇게 저평가돼서 이렇게 아주 싼 가격이 만들어질 일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일이 있을 거냐? 그게 이제 문제죠. 저는 이건 어렵다고 봐요. 이거 어렵다. 어렵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이렇게 막 마이너스 75%, 80% 이렇게 되는 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6년도 1월 달에 제가 10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드릴 때, 그때 제 기억으로 삼성전자가 여기 고점 대비 얼마 내렸을 때 제가 드렸냐면,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이거 제가 수강생들 설명했어요. 그때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한 25% 정도. 25% 정도 됐을 때부터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때. 고점 대비 25%, 고점 대비 25%. 그래서 고점 대비 25%, 제가 이제 25%, 33%, 제가 이제 그다음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25%, 33%, 55%. 그래서 이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드렸던 건데,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이제 제 판단은 그래요. 고점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 50% 정도 오면은 그건 저는 이제 이존 템플턴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많이 싸져 있는 거다. 저는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 제가 차트 보이고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그 10만 원 가격적으로 10만 원 갔다가 거의 5만 원대 이렇게 근처 왔으니까 그러면 존 템플턴 생각하면은 굉장히 싸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10% 이렇게 조금 싸져 있는 거 이걸 좋아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싸다고 판단하려면은 고점 대비해서 존 템플턴 얘기하면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80% 같은 게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 근처에 와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 그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량주 중에서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10년 전에 그 현대중공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이 정도 온 것이죠.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의 반토막 이렇게 온 겁니다.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올 수가 있었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그 3, 4만 원부터 해서 막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갈 때 그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미래에셋이라든지 이렇게 국내 기관들이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60만 원, 70만 원까지 끌어올리고 다 팔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기관들은 막 10년 들고 가고 20년 들고 가고 이러려고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제가 했듯이 한국에 삼성전자를 사면 보통 한 50년 들고 가려고 샀기 때문에 그게 온 거고 아무튼 그래서 싸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존 템플턴은 이 싸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존 템플턴이 얘기하는 싸다는 뜻은 뭐냐 그냥 마이너스 10%, 20%, 30% 이렇게 싼 것은 싼 것이 아니다. 존 템플스로 따지면 거의 한 마이너스 80% 정도 이렇게 싸야 물건이 됐든 종목이 됐든 이렇게 마이너스 한 80% 정도 이렇게 싸야 그게 아주 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강생분들도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질 때 고점 대비 떨어질 때 이제 어디가 고점이냐도 문제인데 고점 대비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때 이게 어디서부터가 싸다고 판단할 건지 그래서 존 템플턴이 얘기하는 싸다는 거 이걸 좀 참고를 하시라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건을 사는 데만 그런 게 아니라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니 투자에도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그 세력들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 10만 원짜리가 여기서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종목이 여기서 막 만 원까지 떨어졌다. 만 원까지. 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의 뭐 10분의 1도 막 다니는데 그렇죠. 이런 종목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여기 사가지고 여기 가면은 거의 10배를 가잖아요. 10배. 여기를 가면 10배를 가는데 이렇게 굳이 안 가더라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싸게 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세력이 들어와서 관리를 한다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굳이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 5만 원까지만 가도 5만 원까지만 가도 여기 10만 원까지 아니고 5만 원까지만 가도 여기 바닥권 대비해서 여기만 해도 이 5배를 올라간다는 얘기죠. 5배를. 5배를. 이게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10만 원까지 가면 10배가 나갔지만 이렇게 안 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절반만 가도 이게 5배만 난다. 5배가.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난다는 거죠. 수익이 이게 바닥권이에요. 이게 바닥권. 이게 우량주도 마찬가지고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 사가지고 물론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겠죠. 그냥 많이 떨어져 있다고 이게 사면 안 되고 반드시 세력을 확인하고 사야 되지만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반드시 세력을 확인하고 사야 되겠지만 세력이 있는 종목 같으면 굳이 여기 10만 원까지 안 가고 여기 절반만 가도 아니면 이거에 반의 반만 가도 여기 반의 반만 가도 반의 반만 가도 여기도 2배, 3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만 가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가지고 거의 반의 반 토막 이상 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중공업이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갖고 밀린 개인들은 여기 원금 절대 가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데서 산 개인들은 여기서 그냥 세력들 따라 사면 여기서 그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도 아무튼 플러스 50%에서 많으면 한 100%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력만큼의 수익은 못 내겠지만 그 세력이 있다면 그래도 50% 100% 수익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싸게 산다는 의미죠. 싸게 산다는 의미. 이게 존테플트 얘기한 것도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존테플 얘기한 거는 이제 이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사면 안 된다. 비싸게 사면 안 된다. 이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도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얘기하는 싸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 투자에서는 보통 싸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싸게 사려면 아주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격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싼 게 아니고 엄청나게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굳이 숫자로 얘기하면 거의 한 마이너스 80% 정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세력은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세력에 대해서 잘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종목들에 세력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그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살피면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판단해 가면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최소한도 손절을 일은 없고 제가 했듯이 손절을 일은 없고 그리고 또 잘하면 2배, 3배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잘하면 이렇게 10배 이렇게 수익도 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100, 숫자로 가지고 100에 거래된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20에 거래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거 질문한 거죠. 이게 존 태플슨이 이 독자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100에 거래된 주식이 여기서 10만 원에 거래된 주식이 여기서 만 원, 2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요걸 지금 존 템플턴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존 템플턴은 자기는 어떻게 할 건지 정해져 있는 거죠. 존 템플턴은 어떻게 할지 정해져 있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으면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굉장히 싸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물어보면은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사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지만 그 주식이 왜 20에 거래가 될까? 이걸 앞에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100에 거래되던 것이 왜 20에 거래가 될 거냐? 그것은 주식을 모두가 팔았다는 얘기죠. 모두가 팔았다. 모두가 팔았다. 그렇죠. 제가 했던 99%. 여기서 이제 개인을 얘기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거 고점이 오면 이 세력은 여기서 다 파는 거예요. 세력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세력은 여기 고점권에서 세력은 다 팔아요. 다 100%, 100%. 고점권에서 세력은 100%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력들이 다 팔고 나면 이제 누가 남아 있냐? 요 구간에서는 이제 개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그 개인들이 에서 100명이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이제 개인들, 이게 세력은 떠났고, 세력은 여기 고점권에서 다 떠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세력 없이 개인들만 에서 100명 있었다. 그러면 100명이 여기서 한 명 한 명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99명, 뭐 98명 이렇게 쫙 팔아가지고 3명, 2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파니까 세력 없이 개인들이 계속 파니까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세력들은 이미 고점에서 팔고 개인들만 남았었는데 이 개인들이 다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100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100명이 다 팔았다. 나머지 한 명까지 다 팔았다. 그러면 거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바닥. 그러니까 여기 100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팔기 시작해서 나머지 한 명까지 다 팔았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바닥이. 자, 모두가 다 팔았기 때문에 이게 20에 거래가 된다. 원래는 100에 거래가 되던 것이 이 100에 거래가 되던 것이 20에 거래가 된다. 왜 그러냐? 모두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두가. 100명이 들어와 있으면은 100명이 다 팔았다는 거예요. 100명이. 그러면 거기가 바닥이라는 거죠. 거기 바닥. 거기가 바닥이다. 얘기죠. 자, 일단은 바닥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다 팔면은 거기가 바닥입니다. 바닥. 거기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일도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니까 살 사람도 없죠. 그렇잖아요.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팔 사람이 없으니까 살 사람도 없고, 그럼 거기가 바닥이 된다. 그래서 100에 거래가 되는 것이 20에 거래되는 것은 모두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는 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아무도 그 종목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꼭지에 있을 때는, 이렇게 꼭지에 있을 이 고점권에 있을 때는 반대죠. 고점권에 있을 때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는 다 쳐다보죠. 이게 삼성전자가 10만 원 근처 갈 때, 삼성전자가 10만 원 걸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다 쳐다봤죠. 그 종목을. 그 다 쳐다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그렇죠. 아무도 100명, 개인들이 100명 있으면 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때
그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 주식을 누가 사느냐? 결국 용기가 있어야 산다, 용기가. 그래서 이 용기 있는 투자자가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이건 이제 존 템플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00에 거래되던 게 20에까지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 사는 그 자가 나중에 최후의 그 종목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종목에서 결국 승자가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그때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한 주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한 주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많이 산다, 많이 산다, 많이 산다, 많이 산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건 어렵고, 그쵸? 개인들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개인들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 존 템플턴은 그 한다는 얘기죠. 템플턴은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이게 하기 어려운데, 이게 템플턴하고, 이제 이때는 지금 존 템플턴 세력력이 나는데, 이 세력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할 수가 있다. 어차피 자기들이 그 가격은 관리할 갈 거니까, 관리해 갈 거니까. 자, 예, 그 이제 채팅창 올린 것은 그건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인데,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아도 존 템플스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로 한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로. 이게 상장 폐지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누구나 다 알지요. 결정이 되면 누구나 다 아는데,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상장 폐지가 딱 되면 그걸 누가 모르겠어. 다 알죠. 상장 폐지 되면. 근데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저 종목이, 저 기업이 상장 폐지도 될 수도 있겠다. 상장 폐지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될 수도 있겠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게 판단이죠, 판단. 그 부분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될 망정 산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 한 종목 가지고 올인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1억 가지고 하면은 한 100종목 정도 골라서 한 100만 원 정도만 산다. 자, 이제 이 얘기는 뒤에서 나올 거고요. 자, 어, 지금 상장 폐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존 템플턴이 생각하는 이 투자 방식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상장 폐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존 템플턴의 이게 투자 방식을 보시라는 겁니다. 투자 방식을. 존 템플턴이 왜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돈을 조금 번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 투자 방식을 배워야 된다. 이 존 템플턴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저희가 상장 폐지니 뭐니 지금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존 템플턴이 이 투자하는 방식, 이 방식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얘기고,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이, 이 상장 폐지 같은 이런 리스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올인을 100% 올인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 상장 폐지가 되면 누가 몰라요. 그 상장 폐지가 안 될 것 같은 종목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 저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될 거다. 그걸 모든 투자자가 알면 그 종목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 그 상장 폐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다.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저 기업은 전혀 상장 폐지가 될 기업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거 그런 사태 났을 때 그런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그렇게 막 좋은 기업도 그렇게 막 그 내부적으로 막 그런 그렇잖아요. 그 막 직원이 뭐 무슨 회사 돈을 막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막 횡령하고 막 그런 일이 터지니까 그건 기업이 좋고 나쁜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는 그 회사 내부에서도 몰랐는데 그것을.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게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인을 하시면 안 되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로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로. 포트폴리오로. 특히 개별주는 그렇죠. 개별주. 개별주나 개별주나 이렇게 지금 돈테플트 얘기하는 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렇잖아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왜 이게 많이 떨어지죠? 계속 악재가 있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악재가. 호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계속 악재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시장까지도 얘기했지만 지나간 1년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계속 악재가 있었잖아요. 악재가 계속. 그것도 한두 개 악재가 아니고 그 여러 개 악재가 계속 그, 그 악재가 하나 끝나지도 않는데 다음 악재가 또 나오고 그 악재가 또 끝나지 않는데 다음 악재가 나오고 그게 악재가 계속 이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 악재들이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고 그 악재들이 이제는 1년 동안 악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여져서 여러 개 악재들이 지금 쌓여져 있어 시장이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해서 왔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 악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는 그런 사이클로 저는 접어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렇게 정해졌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시장에서 그 산전수전은 겪어보지 않고 시장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큰 돈 벌어보지 않고 이론만 공부하고 책만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하고 나름대로 겪어볼 거 다 겪어보고 그 대응도 해보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인 분들이 하는 판단하고 그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상장폐지 무슨 뜻인지 아닌데 그 상장폐지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존템플 모르겠어요. 이게 존템플도 다 알죠. 상장폐지 본인 사가지고 상장폐지 든 종목이 수백 종목이 드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사가지고 수백 종목이 상장폐지했으면 존템플들이 망했냐? 안 망했다니까. 존템플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벌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제가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5번.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이게 가지를 붙잡고 늘어지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이 본줄기를 들고 그렇잖아요. 이 책을 이렇게 읽을 때나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핵심과 본줄기 뿌리부터 해서 가장 중요한 본줄기를 그걸 잘 이렇게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본인들 살을 붙여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뿌리하고 본질을 놓치고 그냥 그쵸. 자꾸 이 지엽적인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존 템플떡 같은 책은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고 이 존 템플턴 책을 전 세계 주식 투자자 중에서 성공한 분들 중에서 이 방식을 활용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게 대표적인 거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박현주 지금 미래에셋 만든 박현주도 박현주 회장 있잖아요. 박현주 회장도 제가 이거 그 수강 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박현주 회장 있잖아요. 이게 쫙 존 템플턴 방식이에요. 박현주 그 회장이 했던 방식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박현주 있잖아요. 박현주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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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미래에셋 지금 증권사도 있고 미래에셋 운용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 그 이제 금융종합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증권사 중에서 가장 큰 증권사가 돼 있는 거죠. 그 삼성증권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이고 그리고 운용사로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운용사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는데 그러면 그 미래에셋 그 박현주 같은 이런 분이 그때 그 증권사 직원이었거든요. 증권사 그 대리인가 그것도 과장인가 대리인가 IMF 왔을 때 한국에 IMF 왔을 때 IMF 왔을 때 그때 제 기억에 아무튼 과장인가 그랬어요. 어디 동원증권 과장이었는데 그때 IMF 왔을 때 본인이 이 IMF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IMF 왔을 때 본인이 그 증권사 직원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신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아무튼 총 동원해서 아무튼 돈을 이렇게 몇십억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몇십억.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십억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 IMF 왔을 때 지금 IMF 왔을 때 주식이 엄청나게 싸졌었잖아요. 이게 존 템플턴이 한 얘기잖아요. 존 템플턴이. IMF 왔을 때 IMF 왔을 때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반토막 이상 났고 삼성전자도 반토막이 났고 그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한 7, 80% 마이너스가 땄을 때 이때가 바로 존 템플턴 얘기하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근데 이때 이 기회를 이 박현주 회장이 이렇게 본인이 증권사 직원이면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맥시멈 최대치를 빌려가지고 몇십억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주식에 잘하는 박현주 회장도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주식을 잘하는 박현주 회장도 그 자기가 자신 있는 업종 본인이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본인이 이렇게 자신이 있는 업종 그게 어떤 업종이었어요? 본인이 일하고 있었던 금융업종이죠. 금융업종. 다른 업종 증권사 직원이면 그것도 과장까지 하고 있었으면 웬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업종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이 있고 자신 있는 분야 금융업종. 그래서 금융업종에다가 풀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풀베팅. 그래서 이때 이렇게 몇십억 빌려서 한 게 이게 몇백억이 된 겁니까? 몇백억. 그래서 이게 오늘날 그 미래에셋에 지금 자본금이 돼 있는 겁니다. 자본금이. 자, 지금 이 방식이 근데 이것이 저는 이제 여기 박현주 회장한테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박현주 회장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박현주 회장도 이 템플턴 같은 이런 책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 존 템플턴이 박현주보다는 그래도 몇십 년 전 사람이니까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때 막 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상장 폐지 이런 거 막 생각하면 이런 풀베팅 할 수 있겠어요? 상장 폐지 걱정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금융업종인데 금융업종에도 한 종목에 몰빵을 한 게 아니고 이 금융업종의 이 포트폴리오로 한 거죠. 포트폴리오로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그 포트폴리오 한다면 뭐예요? 그 중에 몇 개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된다 해도 그 나머지 종목에서 대박을 내서 그 상장이 폐지된 것을 메꾸고 그리고 또 엄청난 돈을 벌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자 우선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따라오세요. 큰 틀에서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세부적인 걸 디테일한 거 막 이런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실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큰 줄기를 따라오세요. 큰 줄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존 템플턴은 이렇게 이게 이제 관망을 해라 관망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종잣돈이 있다고 해서 종잣돈이 있고 투자 자금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무 때나 그냥 막 매수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관망을 한다는 얘기는 관망을 하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타이밍을. 이왕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라. 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아까 얘기한 거요. 거의 한 80% 정도 싸져 있을 때, 80% 정도 싸져 있을 때, 이렇게 80% 정도 이렇게 디스카운트 될 때까지, 가격적으로 80% 정도, 70%, 80% 정도 이렇게 싼 가격이 올 때까지, 싼 가격이 만들어질 때까지. 근데 이런 때가 꼭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럴 때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죠. 이렇게 관망을 하라는 얘기는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 막 고점 근처에서 이 고점 그렇지 개인 투자자들은, 그 개인의 99명, 99% 개인들은 이 고점 근처에서 그 고점 근처에서 그죠? 아무 때나 사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만 이런데도 다 패스를 하고 아무튼 이렇게 엄청 싸져 있을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 어떤 종목을 안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든 진짜 좋은 가격에 저평가됐을 때 살려면 종목에 따라서는 10년을 기다리라는 종목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고서 그냥 그 종목 내가 차에 따라서 팍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저평가됐을 때, 그때 사는 게 좋잖아요. 가장 저평가됐을 때. 그러면 내가 가장 저평가됐을 때 살려면 계속 기다려야죠. 그럼 뭔가를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그래서 그 월봉을 보면서 기다리라 는 거죠. 그러면 관망을 하는데 뭘 보면서 기다릴 거냐? 이게 월봉을 보시라는 거죠. 월봉을. 월봉을 보고 당장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월봉을 계속 보면서 그 월봉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흐름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바닥권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격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가격으로. 이 존 템플턴은 이제 가격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 플러스 이제 관망을, 이제 존 템플턴은 가격이 마이너스 80%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란 얘기인데, 이제 여기다가 저는 이제 세력을 저는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존 템플턴은 지금 세력 얘기는 안 하니까 제가 이 책에 있는 대로 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자, 그래서 관망을 하는데, 그래서 존 템플턴이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 관망할 줄 안다. 관망할 줄 안다. 그게 뭐예요? 시장에서 물러난다. 시장을 떠난다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떠난다. 동학개미들처럼 시장에 떠난다는 얘기 아니고, 시장을 계속 이렇게 관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축을 해가면서,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저축을 해가면서 이게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종잣돈을 늘려가면서 계속 관망한 줄 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관망할 줄 안다. 이게 이제 존 태플턴이 지금 이게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이렇게 그막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그것도 엄청나게 싸질 때까지 기다린다 얘기죠. 기다린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존 템플턴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관망을 하기 때문에, 이 관망 있죠. 이 관망을 하기 때문에 이 제가 얘기하는 게 대응을 잘 하는 거예요. 대응을. 이 관망을 할 줄 모르면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 반응을 한다. 반응을 그냥 저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싫고, 이게 반응인 거고, 이 존댓불처럼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관망할 줄 알기 때문에,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들고 있는 건 들고 있는데, 아무튼 다음 종목을 살 때까지는 이렇게 관망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막 사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저축과 종잣돈을 통해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현금을 계속 늘려 놓는 거죠. 현금을.
현금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현금을 늘려서 그 주식시장 떠나려고 현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현금을 늘려서 베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베팅. 그래서 베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관망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관망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침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냉정하다는 거죠. 냉정. 자꾸 흥분하면 안 되고 떨어진다고 막 또 짜증내고 올라간다고 또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존 템플턴만 할 수 있었던 거다 얘기죠. 존 템플턴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존 템플턴이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존 템플턴은 왜 이게 가능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냥 어떤 종목 이게 발견이 됐다. 어떤 종목 내가 이렇게 찾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관망을 한다는 것이죠. 관망을. 자,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 수강생분들도 본인들이 관망하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관망하다가 진짜 좋은 타이밍 오면 사야겠다. 그렇게 관망하는 종목이 있느냐, 한 종목이라도 있느냐. 자, 그러니까요, 지금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종목 몇 개 있잖아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저희가 했던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 있잖아요. 저희야 했지만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관망을 해야 돼요. 관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몇 년 관망해야 되냐? 제가 할 때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관망을 해야 돼요. 5년 이상은. 그 저는 수강생들한테 이 셀트리온 사면 안 된다고 저희가 하고 나서 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럼 셀트리온이 앞으로 기회가 없냐? 아니죠. 또 때가 되면 오죠. 기회가 오죠. 왜 안 하겠어요? 오죠. 그렇지만 관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존 템플턴처럼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관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셀트리온 가지고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저희는 5년 앞으로 5년 동안 저희가 하고 나서 5년 동안은 셀트리온 쳐다보지 않는다. 저희는 셀트리온 한 주도 안 산다. 한 주도.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좋은 얘기 엄청 나왔잖아요. 저는 쳐다보면 안 된다고. 쳐다보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얘기했죠. 그때가 셀트리온 30만 원 이해했을 때, 셀트리온 30만 원 이해했을 때 엄청 좋은 얘기 나왔죠. 아니, 저희가 하고 나서 1, 2년 후에 그때 코로나니 어쩌냐면서 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 어쩌나 막 그 서정재 회장이 나와가지고 응? 셀트리온이 뭐 그 아무튼 그 코로나 치료제 만들 거다 막 그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셀트리온 제가 한 주도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수강생한테 얘기했죠. 거의 꼭지라고 제가 고점이라고. 자, 이 관망을 해야 된다. 관망을. 아무 때나 사면 안 된다. 이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관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템플턴 같은 경우 이걸 아주 잘한다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저가 주식을 살려고 이렇게 증시의 대량 매도가 있어야 된다. 아까 있잖아요. 그 100명이 다 팔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다우존스가 뭐 하루에 이렇게 20.6%?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 한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한가 한가 제도가 있고 지금 한 30% 플러스 한 30% 상한가 제도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렇게 상한가 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떨어질 때는 엄청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막 큰 폭으로 오르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의 코스피가 지금 기준으로 하루에 해서 막 마이너스 한 150포인트, 150포인트 이렇게 떨어졌다. 코스피가 하루에 150포인트 떨어졌다. 그럼 말은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소에 얘기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그러면 이때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이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실제로 이때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제가 얘기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다.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던 사람이나 하지. 그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 이렇게 한 주든 두 주든 살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폭락이 나올 때 또 사는 거고. 그 사는 분만 계속 사는 거예요. 못 사는 분은 계속 못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존 템플턴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이렇게 폭락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게 사이클이죠. 이제 폭락 사이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V자 반등 뭐 이런 게 아니면 상승. 잘하면 V자 반등 아니면 상승. 이게 폭락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V자 반등 내지는 V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둘 중에 U자, V자든 U자든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나오고 나면 폭락이 나오면 대개는 이제 V자로 올라가는데 아니면 이렇게 U자로라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같으면 수익률이 이렇게 뭐 6.8%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매수자들은 실제로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실제로 많이 싸지면 그때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여기 책 가지고 존 태블릿 책 가지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렇게 폭락장이 오면 머리로는 이렇게 사야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존 템플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진짜 싸게 살 기회가 오면은 사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 내지 폭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 그죠? 급락 그냥 하락이 아니고 급락이나 폭락이 나왔을 때 이때가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있고 여기 싸게 살 수가 있죠. 이게 싸게 사는 거고 이때 매수를 해야 수익을 최대한으로 낼 수가 있다. 이때가 최대의 기회인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투자자들은 여기 나라는 것은 이게 템플턴 얘기하죠. 템플턴한테 물어보는 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종목이냐,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종목이냐, 이걸 묻는다는 얘기, 이걸 묻는다. 이걸. 근데 이미 전망이 좋게 나오는 주식은 이미 비싸져 있다는 거죠. 비싸져 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여기 존 템플턴한테 물어볼 때 종목을 물어보면서 어떤 종목을 물어보냐면 그 전망이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걸 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존 템플턴 입장에서는 알려줄 수 있는 종목이 없죠. 이게 존 템플턴 기준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종목이 없다 얘기죠. 왜? 존 템플턴은 전망이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전망이 안 좋은 주식을 산다. 안 좋은 주식. 아까 상장 페이지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전망이 안 좋은 주식을 산다. 그래서 전망이 안 좋을 때 사야 그때 이게 저가에 살 수가 있다. 저가. 이렇게 저가도 굉장히 싼 저가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전망이 좋은 주식은 이미 가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망이 좋았을 때는 이미 막 4배, 5배, 이렇게 4배, 5배 올라가 있을 때랑 4배, 5배, 이렇게 4배, 5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4배, 5배 올라온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망이 좋게 나온다는 전망이.
좋게 나왔다, 좋게.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여기 100만 원 근처 있을 때는 전망이 좋게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도 없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종목을 저평가됐을 때, 최대한 저평가됐을 때 사서 수익을 크게 몇 배짜리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전망이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전망이 안 좋을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이. 이 질문을 잘한 것 같지만 긴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수강생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질문이라는 게, 저는 이게 질문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는데, 이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 수강생들 질문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질문. 이게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처음에 자기 애를 이렇게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보내놓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갔다 오면 이제 부모들이 뭐 물어봐요. 오늘 학교에서, 아니 오늘 유치원에서 뭘 배웠어? 이게 물어보죠. 질문이 그렇죠, 질문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본인들 자녀들을 이게 처음에 유치원이나 학교 이렇게 보내놓고 유치원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오면 부모들이 꼭 물어본 게 뭐예요? 오늘 유치원에서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게 이제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본인들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이 학교를 갔다 오면 무슨 질문이냐? 오늘 유치원에서,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어?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질문 하는 방법을 실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노벨상이고 뭐고 막 거의 휩쓸다시피 하잖아요. 보면 인구는 얼마 안 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질문. 여기 존 태플턴도 지금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아까 전망이 좋은 종목이 뭐예요? 전망이 좋은 주식, 전망이 좋은 종목이 뭐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않고 좀 좋은 질문이 되려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종목이 뭐냐고 묻는 게 이게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이게 좋은 질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르죠. 이게. 저 보세요. 제가 인간 지표들, 그죠? 이게 전망이 좋은 종목이 뭐냐? 이걸 묻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인간 지표예요. 인간 지표. 이게 인간 지표들은 어떤 종목이 전망이 좋냐? 어떤 업종이 전망이 좋냐? 이걸 묻는다는 것이죠, 이거. 근데 이런 분들 치고 돈을 번 분을 못 봤다. 아까처럼 오히려 돈을 잃는 분들이 많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이. 그 질문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하는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응? 본인이 하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하는 질문 속에 본인이 찾는 답이 본인이 하는 질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하는 질문 속에.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질문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적용하려면은 이게 다수 투자들이 하는 이 패턴, 이게 행동이란 건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다수의 투자들이 하는 이런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되고, 결국은 다수의 반대인 소수의, 그러니까 이 다수의 투자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인간 지표를 얘기한 거고, 소수의
똑똑한 투자자. 지금 이제 스마트다. 스마트. 소수. 저는 이제 1%라고 해야죠. 이게 99%. 99%의 다수의 투자자들이라는 투자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되고, 소수, 그 상위 1%, 상위 1% 소수의 똑똑한 스마트함. 이런 투자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 이제 세력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력이나 여기 상위 1% 투자자는 거의 이제 투자에서는 거의 세력급이 드는 거예요. 세력급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죠. 근데 이 존 템플턴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세력은 아닌데, 존 템플턴 같은 경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은 결국은 주변에 있는 다수의 투자자들, 그 인간 지표들을 따라간 게 아니고 본인만의 확실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 기준과 원칙은 딱 하나죠. 가장 싸졌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싸져 있을 때, 엄청나게 저평가됐을 때, 그때, 그때는 아까 그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아도 산다는 얘기죠. 왜?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 종목을 사서 10배, 20배, 수십 배 내본 적이, 내본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이 아니고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 종목도 그 존 템플턴 같은 경우는 가리지 않았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존 템플턴은 이 기업이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엄청나게 싸져 있으면 일단 산다.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될 망정 산다. 왜? 그런 종목을 사서 10배, 20배, 30배 수익을 내본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상장 폐지가 된 종목도 있었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된 종목도 있었지만, 제가 했잖아요. 이 상장 폐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를 샀는데 100만 원치를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됐다. 상장 폐지됐다. 그러면 손실이 얼마야, 손실? 이거 채팅창에 써보세요. 100만 원치를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럼 손실이 얼마예요? 그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것도 제 오프라인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몇 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투자를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존 태플턴도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아까 그 상장페이지 질문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 상장 폐지가 되면 손실이 맥시멈, 그것도 최대한으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것도 최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데도 샀는데, 이게 상장 폐지되면 맥시멈 100만 원의 손실이지만, 그 최대가 100만 원이지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샀는데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이게 그래서 10배가 갔다. 10배가 10배가 갔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예요? 수익이. 이것도 채팅창에 써보세요. 수익이 얼마예요? 수익이. 그 채팅창에 써보세요. 10배가 갔다. 10배가. 응? 10배가.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서는. 자, 보세요. 종목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면 최대 손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를 샀다. 100만 원치를 샀다. 그러면 최대 손실이 100만 원인 거예요. 최대 손실이 100만 원인데, 수익이 최대로 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3000만 원이 될지, 응? 그죠? 그쵸? 1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예요, 투자, 이게.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3번 쳐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서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이. 투자에서 최대 손실은 100%예요, 100%. 최대 손실은 100%,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가 최대 손실이죠. 그런데 수익은 최대로 나면 1000%가 날지, 2000%가 날지, 3000%가 날지,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대로 수익이 나면. 물론, 상장 폐지도 모든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수익이 나도 모든 종목이 다 10배가 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종목만 이렇게 10배를 가면, 10배 가면 그 상장 폐지 몇 개, 상장 폐지가 해서 두세 개가 됐다 해도 이걸 다 커버하고도 수익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포트폴리오인 겁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한 이유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장 폐지 같은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100% 마이너스 손실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원금의 100%가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를 하는 이유는 종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2배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3배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5배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10배짜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존 템플트처럼 막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이런 종목을 사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수십 배짜리 종목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종목 하나가 나오면 몇 종목이 상장 폐지가 돼도 그 종목을, 그 손실을 다 커버하고도 엄청나게 남는 거예요. 한 종목이.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데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바로. 자, 그래서 이 존 템플턴이 지금 얘기하는,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겹쳐서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우량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주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또 이제 비트코인도 제가 계속 1년 전부터 쭉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접목해서 지금 존 템플턴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하고 이렇게 좀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게 존 템플턴은 존 템플턴만의 어떤 투자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무튼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성공한 투자자들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수강생분들은 이 존 템플턴이 하는 이, 이 투자 방식, 이 투자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투자 방식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다음에 제가 교육하는 내용하고, 아무튼 이게 존 템플턴이 설명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 이런 부분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쭉 할 거니까, 그거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책도 사서 그것도 한 번 읽고 이게 그만두지 마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최소한 한 10번, 1번 읽으셔라. 그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쭉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존 템플턴처럼, 존 템플턴이 50년 했지만 이 수강생님도 한 3, 40년만 그렇게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듯이 손절 최소화하고 그 복리로 해서 쭉 가면, 왜 3, 40년 했을 때 본인들이 이쪽 주식시장에서 그런 경제지표 이런 거 굳이 안 쫓아다니고 그런 거에 막 너무, 아무튼 어려워할 게 아니고, 지금 존 템플턴은 지금 이 원칙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책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의 경험치와 그다음에 그 본인이 아닌 주변 분들,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주변 분들, 특히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실패하신 분들은 이제 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고, 반면교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반면교사죠.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뭐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실전을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이렇게 하여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저희 실전하는 부분들 이게 연결해서 설명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존 템플이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100%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뭐 절반 정도라도 뭐 본인들로 만들어 가면 그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3, 40년간 이렇게 복리구조를 쭉 하면 저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다. 아까 제가 박현주 얘기했지만 박현주 회장도 아마 이 존 템플턴 이 책을 읽지 않았나 싶어요.